요즘 AI 비서들 쓰는 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랄 때가 많죠. 그냥 뭐 물어보면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뭘 찾아주고 예약까지 해주고 정말 복잡한 일도 척척 해내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AI가 어떻게 그냥 말 잘하는 챗봇에서 이렇게 유능한 해결사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AI라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그러니까 글자만 읽고 학습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오늘 날씨를 딱 알려주고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수학 계산을 해내는 걸까요? 이 AI가 가진 정적인 지식이랑 지금 이 순간의 동적인 현실,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대체 어떻게 메우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이 뭐냐면요.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합니다. 바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도구. 이 한 단어가 이 모든 마법의 열쇠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도구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건 말이죠. 우리가 AI한테 직접 달아주는 일종의 초능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좀 전문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도구라는 건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LMM이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미리 만들어둔 함수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 능력치를 써 하고 AI한테 미리 쥐어주는 특별한 스킬 같은 거예요. 도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한번 보세요. 도구가 없는 AI는 그냥 자기가 배운 데이터라는 세상 안에 gat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없는 사실을 진짜처럼 말하는 환각 현상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른쪽에 도구를 쥐어주니까 어때요? 웹 검색이라는 도구로 세상 밖 최신 정보를 가져오고 계산기라는 도구로 완벽한 계산을 해내고 외부 서비스랑 연결까지 돼요. 이건 뭐 거의 다른 존재로 레벨업하는 수준이죠. 이게 아직 좀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볼 때 AI는 웹 검색 도구를 쓰는 거고요. 강아지 그림 그려줘 하면 이미지 생성 도구를 쓰는 거죠. 심지어 스포티파이랑 연결되는 도구가 있으면 AI한테 말로 이 노래 내 플레이리스트에 좀 넣어줘 이렇게 시키는 것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도구가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럼 이 마법 같은 일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무대 뒤를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LLM, 그러니까 AI의 뇌 자체는요, 이 도구들을 직접 실행할 수는 없어요. LLM은 어디까지나 글자를 읽고 글자를 쓰는 아주 똑똑한 텍스트 기계일 뿐이거든요. 스스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 좀 실행해 주세요 하고 텍스트로 된 요청서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역할인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우리가 파리 날씨 어때? 라고 딱 물어보면 먼저 AI의 뇌, 즉 LLM이 이건 날씨 도구를 써야겠네 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weather to Paris라는 텍스트 요청서를 씁니다. 그럼 바로 이때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행동대장이 나타나서 그 요청서를 보고 진짜로 날씨 정보를 가져오는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그렇게 얻은 결과를 다시 LLM에게 넘겨주면 LLM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네, 현재 파리 날씨는 맑고 15도입니다 하고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뇌랑 행동하는 손발이 따로 있는 셈이죠. 와, 그럼 개발자들은 저 도구를 어떻게 만드는 거지?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한 도구를 어떻게 만들고 또 그걸 AI한테 어떻게 알려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두 숫자를 곱하는 간단한 계산기 도구의 실제 파이썬 코드예요. 네, 딱 봐도 그냥 프로그래밍 코드죠?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이에요. 진짜 놀랍게도 AI는 방금 본 그 복잡한 코드를 단 한 줄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AI한테 필요한 건 딱 이 한 줄짜리 사용 설명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 도구 이름은 계산기야. 두 정수를 곱하는 거고 숫자 2개가 필요해. 이렇게 쉬운 설명만 있으면 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간단한 설명서가 AI가 맨 처음 켜질 때 받는 기본 지침, 그러니까 시스템 프롬프트에 쏙 들어갑니다. 이걸 통해서 AI는 나한테 이런 초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 능력은 이럴 때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도구라는 개념이 왜 그렇게 AI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로 이 도구라는 개념 덕분에 AI는 이제 단순히 말만 잘하는 챗봇을 넘어서 디지털 세상에서 실제로 일을 처리하고 행동까지 하는 유능한 에이전트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도구라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업계에서는 지금 모든 AI가 도구를 더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일종의 표준 규격까지 만들고 있어요.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AI랑 앱들이 마치 우리가 쓰는 USB처럼 그냥 꽂기만 하면 바로 도구를 쓸 수 있게 길을 닫고 있는 거죠. AI의 미래가 결국 얼마나 잘 연결되고 협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있었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도구는 AI에게 주어지는 초능력이다. 둘째, AI의 뇌는 직접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라고 글로 요청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AI는 복잡한 코드가 아니라 간단한 사용 설명서만으로도 새로운 능력을 배울 수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AI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도구든 쥐어줄 수 있다면 과연 이 AI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는 게 앞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